안녕하세요, 예아입니다. 오늘은 엑스지미 호라이즌 20 빔 프로젝터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 제품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거실에요.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점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빔 프로젝터는 밤에만 써야 된다? 게임은 꿈도 못 꾼다? NO! 다 됩니다. 그것도 잘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엑스지미 빔 프로젝터 호라이즌 20 시리즈는 기본과 맥스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가격은 기본 모델은 280만원, 맥스 모델은 383만 2천원인데요. 구성품 좀 보여드리자면 두 모델 동일하게 빔 프로젝터와 어댑터, 리모컨이 끝이에요. 디자인은 일반적인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빔 프로젝터보다는 이거 스피커 아니야? 싶었는데 네모반 듯한 디자인의 가죽 텍스처 마감까지 저도 모르게 약간 마샬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네바 같기도 하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참고로 스피커는 하만카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보통은 빔 프로젝터 렌즈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왼쪽 끝에 렌즈가 있고 오른쪽에 거리, 카메라 센서가 있어요. 무게는 5kg 정도로 꽤 묵직한 편이고 좌우는 360도, 상하는 135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원하는 각도로 바꾸기만 하면 돼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또 너무 묵직하지도 헐겁지도 않아서 위치를 잡아두면 안정감 있게 잘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포트가 아래쪽에 따로 빠져 있어서 선 정리할 때 안 거슬려서 좋았습니다. 포트 구성은 오디오 HDMI 2개, USB 2개, 옵티컬로 심플한데 HDMI 1번 포트는 eARC도 지원하더라고요. 데스크탑, 콘솔, 사운드바, 홈시어터 연결하시는 분들은 꼭 1번 포트에 연결하세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면 전용 스탠드도 추가로 증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이동이 편리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다음은 빔 프로젝터에서 제일 중요한 화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빔 프로젝터 특성이다 보니까 실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는 밝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특히 거실처럼 완전히 안막을 만들기 어려운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더 중요하고요. 이게 빔 프로젝터가 TV 대신 메인을 차지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도 밝기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 모델은 3200 ISO 루멘, 맥스 모델은 5700 ISO 루멘이라 둘 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수치만 보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빔 프로젝터를 꽤 많이 써봤거든요. 일반 모델은 프리미엄급, 맥스 모델은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모델의 차이가 많이 날까 싶어서 실내 조명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밝기 차이를 한번 테스트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기는 한데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낮에도 많이 쓸 거다, 거실에 TV 대신 둘 거다 하시는 분들은 맥스 모델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밝기 말고도 렌즈와 레이저 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표준 렌즈와 레이저 칩 20개, 맥스 모델에는 항공우주 등급의 레이저 글래스를 결합한 엑스마스터 레드링 렌즈와 레이저 칩 40개가 탑재돼서 밝기, 대비, 디테일, 선명도, 하이라이트까지 전반적으로 맥스 모델이 더 좋긴 해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닌 게 2만 대 1의 명암비, 동점 명암비는 100만 대 1, 그리고 델타 E 0.8 이하의 색 정확도, 옵티컬 줌 같은 기본 화질 요소들은 두 모델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됐거든요. 편의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갔는데요. 먼저 오토 키스톤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빠르게 잘 되고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렌즈 시프트 기능이었는데요. 보통 화면 위치를 바꾸려면 빔 프로젝터를 옮기거나 높이를 직접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모컨 조작만으로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진짜 편했습니다. 광합줌 기능으로 공간에 맞게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좋았던 게 눈 보호 모드인데요. 어쩔 수 없이 빔 프로젝터 앞을 지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만약 거실에서 메인으로 써야 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우리 왜 빔 프로젝터 지나갈 때 눈 막 가리고 지나갔었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근데 얘는 이렇게 스크린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화면을 꺼서 눈부심을 막아주고 지나가고 나면 화면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장애물 회피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가려지면 자동으로 옆에 화면을 다시 띄워줘요. 그리고 스크린 자동 맞춤 기능도 있기는 한데 집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좋기는 한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한번 설치를 하면 위치를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벽에 투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사하는 벽의 컬러를 분석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벽 색상 적응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앞에서 기능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영상들을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화면 크기잖아요. 최대 300인치까지 지원을 하길래 제가 일부러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써봤는데요. 아무리 4K 해상도를 지원한다고 해도 화면이 커지면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불을 다 끄고 홈 화면 딱 켜지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입이 벌어지면서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화질이 좋다, 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압도된다랄까요? 아이맥스 영화관 온 것 같습니다.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서보고 누워도 보고 했는데 크기가 감이 좀 오시나요? 저도 집에서는 한 7에서 80인치 정도 써서 더 큰 화면을 처음 써본 건데 뭐랄까요? 이건 진짜 작은 영화관? 아니면 소극장 온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특히 영화도 영화인데 스포츠나 직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보면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 등을 어느 정도 켜둔 상태에서도 써봤는데 집거실에서 쓴다고 했을 때 커튼 없이 완전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메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맥스 모델 기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잖아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큰 화면에서 주는 감동은 빼놓을 수가 없죠. 아이맥스 인핸스드, 돌비 비전, 필름메이커스 모드 인증까지 받아서 영화관에서 보던 화면 비율과 명암비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이맥스 영화를 볼 때 몰입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단순히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를 표현해냈다? 이거 좀 과한가요? F 같았나요? 그리고 TV나 빔 프로젝터 얘기를 할 때 아쉬운 점으로 꼽는 게 항상 내장 스피커잖아요. 화면은 괜찮은데 사운드는 따로 사운드바나 스피커에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하만카돈이라고 해도 내장 스피커는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12W 스피커가 2개가 탑재돼서 출력 자체도 좋았고 보통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공간으로 퍼지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전쟁 영화나 액션 영화 볼 때 좋았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또 좋았던 게 보통 빔 프로젝터는 낮에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가 있어서 낮에는 스피커로 쓰면 딱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쪽에도 진심이었구나 싶었던 게 빔 프로젝터 세계 최초로 AMD FreeSync 인증을 받았고 VRR, VLLM도 지원을 해서 응답 속도도 최대 1ms까지 나와요. 주사율은 FHD에서 최대 240Hz까지 지원을 하는데 4K에서는 60Hz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게임할 땐 화질보다는 반응 속도니까요. 먼저 배틀필드부터 좀 해봤는데 제가 송파구 총잡이인 건 이미 다들 익히 아시죠? 확실히 화면이 커져서 그런지 더 몰입해서 플레이하게 되고 빠른 화면 전환에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포르자 모터스포츠를 플레이할 때는 속도감이 꽤 잘 살아났는데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차가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잔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이버펑크 같이 비주얼 중심 게임을 했을 때 다르다는 게 가장 크게 체감이 됐는데 이게 빔 프로젝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표현이 뚜렷해서 콘솔 게임을 할 때 비주얼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잘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있는 만큼 AS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공식 인증 정품 구매 기준 구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빔 프로젝터는 막상 사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제품이죠. TV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샀는데 막상 잘 안 쓰면 어떡하지? 솔직히 저도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써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TV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을 좀 더 넓혀준다랄까요? 딱 말씀드릴게요. 나는 방송보다 컨텐츠를 많이 본다.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게임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사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